안녕하세요. 비임 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레빗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레빗만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프레젠테이션 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건축 설계 분야나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도면은 CAD나 레빗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렌더링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레빗이나 또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또 렌더링을 생성하고 여러가지 그 모든 정보가 준비가 되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고급 그래픽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레빗만 가지고도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채널과 제 영상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이 채널이 한국에서 빔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빔 관련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해당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토데스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샘플 파일을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 계획은 이 지금 보고 계시는 투시도를 배경으로 선택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보드의 배경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위에 평면도와 인면도를 추가해서 처음에 보셨던 그런 프레젠테이션 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레빗에서는 여러 개의 뷰를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바로 시트입니다. 따라서 시트에 지금 보고 계시는 투시도와 평면도 그리고 인면도를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타이틀 블럭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시트의 경계를 표현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프레젠테이션 보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틀 블럭 정보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타이틀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시트를 만드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새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여기 시트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새 시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제목 블록, 그러니까 타이틀 블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없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없음을 선택하면 말 그대로 이 타이틀 블록, 그러니까 제목 블록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제목 블럭이나 타이틀 블럭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없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여기에 이름을 변경해서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생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프레젠테이션 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경으로서 쓸 그 투시도를 이 시트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투시도가 있는 부분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뷰가 바로 투시도로 쓸 뷰인데요. 이것을 도면 영역으로 드래그해서 릴리즈하고 이렇게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지금 뷰 타이틀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없음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no title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뷰 정보만 보이고 뷰 타이틀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배경으로 선택하고 이 위에다가 평면도나 인면도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시트에서 이 해당 뷰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뷰 비활성화를 누르면 다시 또 이렇게 시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트에서 작업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 평면도에서 어떤 것들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평면도로 가서 이 평면도 뷰를 열고 그 뷰를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작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여기서 그냥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이 뷰를 활성화한 다음에 여기서 작업을 하고요. 나중에 끝나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뷰 비활성화를 눌러서 이렇게 다시 시트 밖으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것은 CAD랑 약간 방법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 시트에서도 제가 이 3D 투시도를 약간 변경하기 위해서 그냥 더블 클릭하면 이 뷰가 활성화가 됩니다. 시트에 있는. 자, 그래서 저는 이 뷰 경계를 조금 이렇게 더 늘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늘려서 이 부분에 이제 제가 평면도랑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인면도들을 배치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불필요하니까 이것을 숨기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뷰에서 숨기기, 그리고 요소를 선택해서 이렇게 숨겨줍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제 다시 뷰 비활성화를 누르고 제가 평면도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투시도기 때문에 어떤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척이라는 게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실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 축척을 가지고 있는 평면도나 인면도를 배치해 보시면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는 대략적인 감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평면도를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릴리즈하고 이렇게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평면도가 상당히 크죠. 이 3D 뷰는 작고요. 그래서 제가 이 3D 뷰를 좀 더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평면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뷰 타이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노 타이틀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3D 투시도를 더블 클릭해서 이것 부분을 활성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계를 선택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 리본 영역에 크기 자르기, 그러니까 영어로는 사이즈 크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 뷰 경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뷰의 크기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아래 보시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뷰 필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영어로는 필드 오브 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만약 이것을 늘리는 것에 따라서 이 전체 영역이 그냥 증가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지금 카메라의 앵글이나 전체적인 이것은 그대로 크기는 유지된 상태에서 뷰의 크기만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이것을 클릭하면 축척,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고 locked propor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하면 실제로 이 뷰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 뷰 범위가 실제적으로 축척에 따라 더 커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예를 보여드리면 이것을 제가 만약에 1000으로 선택을 하고 만약에 뷰 필드가 적용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엔 지금 뷰가 이 정도만 보였는데 전체 그냥 뷰 범위가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뷰의 범위는 유지하되 그냥 전체 크기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제가 다시 언두를 하고 크기 자르기를 다시 선택한 다음에 말 그대로 이 축척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크기를 크게 키워 보겠습니다. 지금 310mm 정도 되는데요. 뭐 한 1800mm 정도로 하면 이것은 자동으로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자동으로 잠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하고요. 보시면 확인을 눌러서 팝업창을 닫으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사이즈가 됐죠. 자, 평면도가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전체 앵글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체 크기가 축척대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다시 라이트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렇게 뷰 비활성화를 누르면 다시 시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부분을 이제 평면도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제가 아까 없앤 것 같은데 아직도 뷰 이름이 있네요. 그래서 다시 선택해서 No Title로 이렇게 변경해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면도가 이쪽에 위치하고요. 자, 이제 이쪽 부분에는 인면도를 위치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인면도 부분으로 가신 다음에 이 동쪽 측면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뷰 타일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No 타일로 변경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북측면도도 드래그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뷰 타일을 없애기 위해서 No 타일 타입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사우스도 이런 식으로 드래그하고 배치한 다음에 No 타일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좀 더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그 투시도가 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평면도나 인면도나 디테일 같은 것들을 배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보드의 기본적인 어떤 구상이나 레이아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픽을 조금 더 발전만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저는 이게 지금 다 흰 부분으로 전체 건물이 다 보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기본적인 이 각각의 룸들이 이 벽이나 다른 것들을 제외한 이 바닥은 그냥 투명하게 해서 이 뒤에 배경이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말 그대로 가시성 그래픽을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 평면도를 이 뷰를 활성화한 다음에 제가 VG나 VV를 눌러서 이렇게 가시성 그래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 바닥을 보이게 하고 싶지 않으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카테고리에서 바닥 부분으로 가신 다음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바닥을 체크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닥은 이 뷰에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바닥 부분은 보이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좀 더 뭔가 그래픽적으로 좀 더 보기 좋은 어떤 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바닥을 숨기고 싶지는 않다. 그런 경우에는 이 바닥을 체크하시되 이 투명도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다시 적용을 해보면 바닥이 보이는데 제가 이 바닥을 선택한 다음에 이 투명도를 유리처럼 100을 주게 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바닥이 이렇게 투명하게, 그러니까 투영이 되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약간 미세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투영을 할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닥 패턴은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의 패턴은 그대로 살아있되 이게 그냥 투명도를 적용한 거기 때문에 밑에 백그라운드, 배경이 보이는 것이고요. 제가 첫 번째 옵션처럼 그냥 바닥 카테고리를 체크 해제하면 바닥 자체가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패턴도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옵션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좀 더 그래픽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평면도를 표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섹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를 원하면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시성 그래픽으로 가셔서 이 주석 카테고리를 가신 다음에 여기서 단면도로 이동을 하시고 체크를 해제하시면 이렇게 단면 태그는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뷰를 조금 더 원하시는 거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라이트 클릭을 하고 다시 뷰 비활성화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면도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3개나 혹은 이제 4개 인면도를 이쪽 부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만약 그렇게 배치한다면 일일이 바꾸는 것보다는 하나를 변경한 다음에 그 똑같은 그래픽을 다른 뷰에도 적용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 그래픽을 변경한 다음에 뷰 템플릿,
을 만들고 그 똑같은 뷰 템플릿을 이 뷰와 이 뷰에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 뷰와 정확하게 같은 그래픽이 이 다른 두 개의 인면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뷰를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 시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예전에 그 인면도 그래픽을 제가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드린 것처럼 저는 이 실제 커튼홀 패널 부분을 좀 투명하게 만들고 또 약간 실제 유리와 같은 색깔을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가시성 그래픽 팝업 창을 들어가신 다음에 이건 커튼 패널이니까 제가 이 아래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커튼월 패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커튼월 패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의 투명도, 그러니까 투명도를 적용을 하는데 100을 하면 완전하게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니까요. 저는 한 40 정도만 이렇게 투명도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안쪽이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커튼월의 색깔도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패턴은 솔리드 채우기로 하고 이렇게 어떤 약간 하늘색 부분에서 옅은 하늘색식으로 이런 식으로 색을 지정을 해서 적용을 해보고 또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색으로 이렇게 또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커튼 패널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자 뒤에 이 불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사실 실제로 보면 되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부분도 그냥 글자 빼고는 그냥 투명하게 투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그리드를 선택하고 이 유형 편집을 보시면 어떤 패밀리가 지금 이 그리드에 적용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m_grid head라는 패밀리가 바로 이 지금 그리드 타입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타입을 제가 이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패밀리 부분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그 주석 기호 부분, 그가 영어로는 Generic Annotation 카테고리를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m_grid head circle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약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트 클릭을 하고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그 해당 패밀리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글자 부분을 선택하고 이 유형 편집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불투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투명으로 바꾸고 다시 프로젝트에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장하지 않고 그냥 덮어 쓰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리드 뒤에 불투명하게 나타나는 흰색도 없앨 수가 있고요. 뭐 그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레벨도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벨을 선택하고 이 유형 편집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이 레벨 패밀리는 이 보시는 것처럼 m_level and head 라는 패밀리에서 지금 이 그래픽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같은 방법으로 편집을 누르시고 여기서 이 두 가지의 이 레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유형 편집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불투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투명으로 바꾸시면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고 다시 프로젝트로 불러와서 덮어쓰게 되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더 보기 좋은 식의 어떤 그래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그래픽으로 하나의 인면도 뷰를 다 끝냈다, 다 수정했다고 하시면 이제 다시 이것을 그대로 다시 여기서 반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뷰 그래픽을 그대로 똑같이 뷰 템플릿 기능을 통해서 적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뷰 그래픽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뷰 템플릿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뷰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뷰 탭으로 가 보시면 첫 번째 뷰 템플릿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현재 뷰에서 템플릿 작성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뷰 템플릿 이름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elevation new라는 이름으로 뷰 템플릿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설정되어 있는 뭐 가시성 그래픽을 비롯해서 뭐 축척이나 모든 건 뭐 저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Elevation U라는 뷰 템플릿에는 이 모든 그래픽 정보와 축척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 뷰에서 복사가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뷰로 가서 보시면 이것을 다시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 뷰를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정하지 않고 그냥 이 특성창에서 이 뷰 템플릿 부분에 그 없음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제가 새로 만든 이 Elevation U 뷰 템플릿을 그냥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같은 유리 어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공통적으로 변경해야 될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 섹션 태그가 보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도 창문이기 때문에 창문도 이 커튼홀 패널처럼 좀 더 불투명하게 만들고 싶다. 자,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뷰 템플릿을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뷰 템플릿을 클릭하시고 이름을 여기서 저는 그 모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니까 이 모델 부분에 있는 편집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커튼홀 패널 쪽으로 커튼홀 패널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창문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창문 쪽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창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똑같이 제가 어떠한 솔리드 채우기를 선택하고 제가 지금 그 똑같은 색깔의 이 RGB 넘버를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명도도 약간 적용을 해야 되니까 40 정도로 같이 적용을 하고 이렇게 적용을 누르고요. 자, 또 하나는 제가 섹션 태그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석 카테고리를 가셔서 여기서 단면 태그에 대한 부분을 또 제가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 그 뷰 템플릿 정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뷰 비활성화를 누르고 이 뷰도 같은 뷰 템플릿으로 만약에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뷰를 활성화하고 여기서 특성창에서 마찬가지로 뷰 템플릿 부분에 같은 뷰 템플릿을 적용합니다. Elevation U.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같은 그래픽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여러 가지를 했죠. 예를 들어서 이 레벨 길이도 조절을 했고요. 그리드 길이도 조절을 했고 어떤 그런 것들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 따라서 좀 더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3D 투시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좀 더 좋게 보이게 하시려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음영 처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사실적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만 그냥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실적으로 바꾸면 조금 더 이 뷰가 조금 더 정제된 어떤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좋은 뷰가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더 이제 뭐 변경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계시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만 바꿔보면 이 그래픽 화면 표시 옵션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Anti-Aliasing을 사용하여 선 부드럽게 만들기도 적용을 하고요. 실루엣도 중간선 정도를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눌러 보시면 조금 더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 더 그래픽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림자도 다 적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게 하고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내부 태양 및 인공 조명도 선택하고 빛 강도도 좀 조절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태양의 위치 같은 것들도 더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사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음영 처리가 된 뷰보다는 훨씬 더 좀 보기 좋은 어떤 그런 뷰가 생성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사실 이렇게 그냥 사실적인 그냥 투시도 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뷰 자체를 렌더를 한 다음에 이 렌더된 이미지를 배경으로 깔고 이렇게 평면도나 어떤 인면도들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 배경으로 사용되는 3D 투시도의 어떤 퀄리티를 좀 더 높이고자 한다면 그렇게 렌더를 한 다음에 이 그냥 실제 투시도 뷰가 아닌 렌더링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깔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보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레빗만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방법을 조금만 응용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직접 하나하나씩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고민해 보시면 좀 더 좋은 품질의 프레젠테이션 보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